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션 2에 오신 것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휴식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션 1에서는 젠더와 또 국제 이주, 개발, 그리고 청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돌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사회 돌봄 위기와 이주 돌봄 노동이라는 주제로 세션 2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는 김경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의 김경민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세션 1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번 세션도 기대가 많습니다. 이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세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조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표자인 이토펜 교수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회학 그리고 공공정책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사회정책, 글로벌 사회정책, 국제 이주나 아니면 돌봄 정책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아주 저명한 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이토팽 박사님이자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을 잠깐 써야 돼서요.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초국적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접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간략하게 현재 돌봄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이 초국적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향후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돌봄 노동 이주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돌봄 경제의 5R, 5R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고 캐나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따르시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돌봄 그리고 돌봄 노동 상황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엄청 높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북반구 또는 고소득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남반구 또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유엔의 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구 수가
2017년 대비 2050년에는 2배가량 증가할 것을 보입니다. 9억 6,200만 명에서 2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또 캐리비안 지역에서 이러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80세 이상의 인구, 다시 말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인구가 3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동기간 1억 3,700만 명에서 4억 2,5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포스코에서 오신 연사분이 축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 47%에서 2019년에는 54%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세대 간의 증가인데요. 마지막 이유는요. 이 계속해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이러한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 규범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돌봄에 대한 투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경우는 모범 사례입니다. 사회 문화적 투자를 아동에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동의 인적 자원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현상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텐시브 머더링, 과잉 모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역사적인 그리고 전망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60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실 텐데요. 한국이 이 전 지구적인 고령화 동향의 선두에 있습니다. 전망치에 따르면 인구의 약 33%가 이제 3분의 1이겠죠.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206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한국 인구의 비중은 42.5%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현재의 돌봄 및 돌봄 노동 현황의 두 번째 특징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부족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부족을 멈출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돌봄 노동이 물론 보람찬 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고 또 노동자의 신체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저임금의 노동이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직업적 지위가 낮고 또 경력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직업들이다 보니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대 대표되고 있습니다. 젠더화된 노동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민자, 이주 여성들에게 이 노동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리커가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장표가 잘 넘어갔습니다. 유엔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약 70%에 해당하는 돌봄 인력이 여성입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와 아동 돌봄 노동자의 85% 이상 여성이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흑인 및 히스패닉 라틴계 여성들에게 대부분의 이 돌봄 노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제 본국이 이제 캐나다인데요. 헬스케어와 사회 지원 인력의 82%가 여성이고 캐나다도 이주 여성이 노동 인구를 과잉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약 230만 명에 달하는 공식 장기 요양 노동자가 유럽에서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전역에서는 이미 약 30% 정도의 재가 요양 보호사가 외국 태생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재가 요양 보호사의 89%가 외국인입니다. 동일한 수치가 그리스는 75%, 스페인은 67%,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50%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가장 많이 결혼율이 증가한 직업군과 임금의 변화가 가장 큰 직업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율이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군이 돌봄과 관련된 직업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의료연구원 기술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재택간병인, 아동돌봄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이 가장 낮았고 캐나다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5.5달러입니다. 근데 이 최저시급에서 한 1달러에서 2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코로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죠.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임금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5.5%였죠. 올 봄에 이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 실제 임금이 늘기보다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봄과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비춰졌고 경제와 사회가 보이지 않는 이 돌봄 노동에 의존해서 기능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다 보니 이주 돌봄 노동자 유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돌봄 노동과 또 돌봄 노동 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돌봄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미 그 나라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현지 인력의 업무량은 증가했고 또 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했고 또 코로나 감염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이들 중 대부분이 스트레스나 번아웃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우 심각한 간호 및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고용주들도 채용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간호사 또는 이주 돌봄 노동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 돌봄 노동자에게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많은 국가에서 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이동 제한과 격리 의무를 경험했고 업무량과 고용주의 요구사항은 증가했지만 낮아진 임금 또는 임금 삭감 그리고 실업 또는 먹거리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 고용주의 외국 가사 노동자의 니즈가 너무나도 커서 실질적으로 이 임금이 인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 가사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금이 인상되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이주를 희망해도 이동 제한이 있었고 또 여러 다른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공항이라든지 또는 쉘터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송출국의 경우 코로나19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은 본국으로의 세계 송금액이 576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GDP의 9.7%가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된 것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송금액 감소는 314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의 초국적 국제 이주를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주 돌봄 노동자들은 세계 서비스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느 재화의 공급망과 마찬가지로 이주 돌봄 노동자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인간의 노동력, 인간의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 혹실드는 이 재화를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급망인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자면 전 지구적인 이주 돌봄 노동자들은 수용국의 가족, 여성 및 경제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국에서는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외주를 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노동자들 덕분에 필요한 니즈를 채울 수 있게 됐고 또 가족과 여성이 일과 돌봄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주 돌봄 노동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출국에 송금을 하게 되고 또 이주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보수 또는 경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어떤 재화나 상품의 공급망과는 달리 돌봄 이주 노동자들은 사람이고 사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 또는 사랑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들의 노동이 과소평가받고 또는 이 돌봄 노동자의 가족의 돌봄 니즈가 간과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사람이고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돌봄 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 유린 노출에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 지구적 돌봄 이주를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언급 드린 것처럼 돌봄 노동자의 이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수용이 공급을 계속해서 능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와 고용주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을 위해 돌봄 경제의 5R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ILO에서 항상 강조하는 원칙인데요. 바로 이 5개의 R은 recognize, 인정, reduce, 부담을 줄이는 것, redistribute, 노동을 재분배하는 것,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시장으로 노동이 재분배되는 것, reward,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representation, 대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샤라 라자비의 돌봄의 다이아몬드를 적용하면 오늘도 이제 이전 패널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돌봄의 공급과 제공은 4개의 사회 경제적 주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가족, 시장 또는 기업 및 지역사회 및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각각의 주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가 조치를 취해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돌봄 이주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경우에는 돌봄에 투자를 하되 단순히 경제성장 도구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득 지원을 돌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잠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시간이 끝나서 파워포인트를 끄신 건가요? 사실 몇 장 안 남아서 발표를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양질의 돌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양질의 돌봄 노동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투자, 또 돌봄 노동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부문 간 교차 측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일관성 있는 국가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대 간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 간 관점을 바탕으로 돌봄 및 돌봄 노동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상호 보완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PPT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PPT를 보고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제 PPT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또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직원의 가족과 또 이 직원 개개인의 돌봄 니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죠. 현재 출산, 육아휴직 외에도 휴가를 확대해야 되고 또 비정규직에게도 돌봄 휴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언급이 됐었었죠. 그래서 고용주나 기업들은 여성에게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 또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다시 떴는데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여성의 경력과 고용도 지원을 하지만 또 효과적이고 장기간의 남성 육아휴직 또는 남성들의 돌봄 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돌봄이란 책임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이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고용주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남성과 여성을 다 지원하여 돌봄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성과 포용성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 직간접적인 무급 돌봄 노동을 남녀가 분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이 더 많은 육아휴직을 내고 또 다른 돌봄 휴가를 내서 나눠서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또 그 성평등성을 지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NGO의 역할입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사회 또는 동네에 이런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더 많은 돌봄 노동이 제공되게 해야 될 것이고,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지하고 또 평등성과 포용성을 지지하고 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 돌봄 노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이주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임금과 근로 환경이 개선되게 하여서 돌봄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커리어 선택지가 제공돼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여러 선택지를 줘야 합니다. 단순히 육아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장기 요양이라든지 장애인 돌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일을 할 때 주거 형태가 입주일 것이냐, 출퇴근 형태일 것이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냐, 아니면 수용국에 단독 이주할 것이냐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저희가 정책 옵션을 만들 때 이 노동자들이 임시 노동 비자로 올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캐나다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제가 시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더 캐나다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PPT를 공유하면서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뺏지 않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발표를 해 주셨고요.